예, 그러니까 다음 이제 도시정비법이죠. 지금 앞에 개발법이었는데요. 뭐 그림 한두 개만 차이 있으면 되죠. 뭐 여기에 그러니까 정비법이니까 첫 번째 계획이 무슨 계획이고요? 정비계획이고,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뭐 낡은 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개발법에서도 집 지을 수 있으니까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시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 뭐 여기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책의 114쪽이요. 114쪽 2장 1절 정비사업 절차 원바탕 3가지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위치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발표하면 그러니까 정비구역 위치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요.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환권,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그 환권 계획을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가 있고, 정비법에서는 그러니까 6가지 사업의 특성을 잡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책 앞으로 와서요. 106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정의가 있죠.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 그러니까 주거환경 그러니까 관리 사업, 그러니까 여섯 번째 가로구역 그러니까 주택 정비 사업이 있죠. 이상들이 있고 다시 올라가서 굵은 1번이요. 그러니까 2번, 4번 재개발 도시환경에다가 이것저것 끼워놓고, 그러니까 사업체를 갖고 있어도 한 채 주자는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민법 쪽 보죠. 5채 간 사람, 5채 받겠다고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뭐 주거환경 관리 사업, 도로를 새로 내는 것도 아니고 도로 포장 수준의 시설 지원 사업이고, 가로구역,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이죠. 거의 민법 수준의 교환입니다. 6가지 사업과 각각들이요.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원칙, 재건축, 태양빌라, 무지개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가로구역은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죠. 6가지 사업의 정의요. 여기는 그러니까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데가 없으니까 기반시설 상태 극히 열악. 여기는 뭐 밤에 주차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열악. 시설 상태는 끔찍하지만 면적 비율이 양호한 거죠. 상가지 개발, 공장지 개발이고, 그러니까 도로 포장 수준의 시설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이죠. 그러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토지의 막간 양역 지상권자가 참여를 하는데, 재건축 경우에만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요.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거죠. 여기는 지원 사업이니까 뭐가 없고요? 조합이 없고, 여기도 시설 지원 사업이니까 조합이 없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 그리고 여기 도시환경만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적사유 3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공적사유 9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3가지가 예외적 시행자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 방법이요. 그러니까 달동네는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자고요. 다양하게 몇 글자요? 4글자, 4가지 재개발, 도시환경, 그러니까 환지와 환권이 다 되고, 나머지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19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법 내용 연결이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양호인 거죠. 짝대기. 그러니까 정비관수는 양호 맞고요. 동그라미 2번.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읽을 건 아니죠. 5번까지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보고 답이 없으면 다시 올라와야죠. 뭐 나중에 뭐 얄미운 문제 낼 수도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주택 재건축 사업 짝대기. 정비관수는 양호하나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러면 틀린 거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은 핵심 단어예요. 극히라기랑 양호 찾으면 되죠. 극히라기랑 양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 재개발 열악인 거죠. 짝대기. 정비관설 열악 맞을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도시환경.
그러니까 짝대기,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맞겠죠. 뭐 아니면 뭐 다시 와서 뒤에 거 세부적인 걸 찾아봐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주거환경 개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앞으로 화살표 뽑아서 뭐고요? 극혈압이죠. X 두 개를 하시든가 극혈압을 쓰시든가. 무허가 판자촌 한 번도 공수역에서 들어간 곳이 없는데, 근데 짝대기 뒤요. 단독주택, 다주택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반시설, 정비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시설 넣어주는 건 뭐고요? 도로 포장,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죠. 그러니까 개선은 1번, 6가지 중에 1번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혈압. 그러니까 5번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정비반시설 확충이 되는 거고, 5번 가로주택 사업은 노블양군축 밀집한 가로구역, 가로구에서 종전가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사업을 합니다. 틀린 것 4번. 20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틀린 것은, 뭐 요거는 좀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책 한참 넘어와서요. 121쪽 보시죠. 그러니까 121쪽 보시면,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이제 사업을 착수해서 철거 들어갔으면 다시 돌이킬 수는 없고 그냥 가야 되죠. 근데 아직 철거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사업을 하지 말자, 덮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4번에 양과로 1번, 먼저 문장이요.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그렇죠.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뭐 시험 나온 적은 없지만 문제 있으니까 좀 표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특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유도 있고.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22쪽이요. 122쪽에 양과로 2번 보면,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인의 심의를 거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다시 뭐 한 장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121쪽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표가 있고, 그러니까 7번 보시죠. 10년짜리 시간표에서 그러니까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 이름이 뭐고요?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재개발 2017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돼 있는데, 18, 19, 20 되도록 정비계획 안 나오면 하지 말자고요. 해제해야 된다. 표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표의 둘째 줄에 숫자 첫째 3년이요. 두 번째, 구역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 나와서 설계도 써내서 그러니까 사업으로 가야죠. 구역 지정부터 추진이 몇 년 지나도록요? 2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 해제해야 된다. 추진이로부터 조합 2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역부터 추진이 조합을 거쳐가면 2년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가면 3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은 비롯한 설계자들, 그러니까 시행자들 설계도 써내야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해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팥죽 할머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니라 소유자 팥죽 할머니가 하는 때가 있죠. 그럼 구역 지정된 때부터 팥죽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예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죠. 팥죽 할머니 5글자 몇 년요? 5년. 그 다음에 추진의 조합 해산동의나 해산 신청에 따라서 해산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해제해야 된다 등이 있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갖고 시험에 나왔던 거였고, 근데 뭐 다른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 뭐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편히 보시고요. 20번 문제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주거환경관리에다가 뭐 써주시고요. 시설 써주시고요. 시설 지원하자는 거죠. 도로포장. 애당초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지 말자고요. 감수하고 살겠다고요. 그러면 시설이라도 대줘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뭐 건설회사 배불리고 그러니까 소유자들 고생하겠다고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3번 정비구역 취준상으로 보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에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XX 해야 한다. 5번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보시죠. 그래서요. 법에 취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해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또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7번요. 추진을 하기 위한 이쪽을 없애버렸다고요. 이게 없어져 버렸는데,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추진기구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면 이제 만들어서 가면 되는데, 만들려고 했다가 아예 없애버렸는데, 주체를 없애버렸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책 다시요. 그러니까 121조. 그 표에서 해제 요청해야 된다. 뭐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문장이요.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뭐 작은 1번, 작은 2번.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작은 3번, 작은 4번.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추진이나 조합 해산 시정에 따라 추진의 승인,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금 앞쪽 해제해야 된다에 걸린다고요. 그런 거고, 그런 거 뭐 그 사유 부분 가지고 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편히 가시고요. 그래서 문제 와서 20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 그 다음에 21번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시행방법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양하게, 그 다음에 재개발, 도시환경이, 그러니까 이쪽 정비사업의 중심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 대신에,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그러니까 환권으로 가는 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요것만 끊어서 토지 대신에 토지를 할 수도 있다고요. 정비사업을 하는데 토지 대신에 토지만 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허름한 동네에 철거하는데 그 허름한 동네 앞 산자락에 그냥 배추밭, 고구마밭 조금 있었다고요. 배추밭, 상추밭, 뭐 엉망진창 있던 거 그거 선 그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토지 대신에 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건물을 철거해서 가는 게 기본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도 엉망이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게 기본이고, 부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 한 가지만 된다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요 개수만 갖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에다가 숫자 4, 2, 1 중에서 재건축은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아니면 그 표를 다 외우시고요. 주거환경 개선 4가지, 주개발, 재개발 2가지, 재건축 1가지, 도시환경 2가지, 주거환경 관리사업 1가지, 가로구역 1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요. 예, 그렇고 뭐 아니면 그걸 이제 다 외우실 수도 있고. 예. 책 요약집 112조 아래 정비사업 시행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방법 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113쪽에 그 문장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개수 가지수는 말씀드렸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21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숫자 얼마요? 1. 한 가지만 가능하죠. 한 가지만 가능한데, 지문요. 5번 지문,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에 따라 주택 및 부대, 공립시설, 오피스를 건설하여 공고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그냥 2가지가 써져 있으니까 그 자체로 틀린 거죠. 이렇게 풀면 좀 더 편하다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어떻게 꼬아서 낼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나중 문제고, 우선 편한 걸로 푸실 수 있다고요. 편한 걸로 풀 수 있는데 꼭 어려운 것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죠. 보태기, 뺄기로 풀 수 있는데 미분, 적분까지 붙일 일은 아니라고요. 5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숫자 얼마요? 다양하게 4 쓰시고요.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가지 방법.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중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공부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네 가지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 숫자 4 쓰시고요. 네 가지가 있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부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뭐 두 가지 충분히 가능하고, 동그라미 3번 주택 재개발에는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됩니다. 환지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맞겠죠? 동그라미 4번 주거환경 관리는 몇 가지만 있고요. 한 가지만 있죠. 시행자가 정비구에서 정비반시설, 공동용시설 설치 확대하고 소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설주택인 거죠. 도로 포장해주면 그 지분 개량한다. 한 가지 방법이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5번. 22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시행자에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것까지가 다 섞여 있는데요. 보시죠.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주거 환경관리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 X요. 주거 또 조합이 없죠.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이죠. 30x 100분의 20 범위에서 도로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첫째 줄 도시환경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입니다. 큰 백화점 건물 아니고요. 재래시장이요. 큰 공장 아니고요. 소규모 공장 밀집한 골목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요. 그걸 둘째 줄 지정개발자 땅 부자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땅 부자 자빠지면 일 복잡해지죠. 돈 미리 묻어두라고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 뻔한 거죠.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그 돈 꺼내 쓸 거예요. 그게 예치금이죠. 그런데 그 돈이 20%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조합이 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4번 도시환경 상가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 X요. 그 팥죽꾼을 주걱으로 맞으려고요. 팥죽 할머니 혼자 할 수 있죠. 없다 틀렸고요. 5번 환지로 공부한 방법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및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다. 재건축 X요. 재건축은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죠. 애당초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환지 안 되죠. 관리처분만 되고 환지 안 되고, 따라서 환지가 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과 도시환경이 있죠. 재건축 X, 재개발 아래다가 도시환경 쓰는 게 더 선명하네요.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한 세트, 한 족보이니까. 예, 됐고요. 요약집 다시 굳이 한 번 더 짚어보면, 두 장 앞으로 와서요. 109쪽, 붉은 4번, 정비사업 원칙적 시행자. 먼저 저 아래 문장,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옆에 있는 찌그만 표요. 4줄짜리 조그만 표,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이 지원사업을 하고, 동그라미 1번, 강제철거는 안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세입자 수가 적으면 동그라미 2번,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긴급히 필요하면 동의받을 시간 없죠. 109쪽, 굵은 4번, 원칙적 시행자, 그 표가 옆으로요. 둘째 줄, 달동네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 재개발, 조합이 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재건축, 조합이 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도시환경, 팥죽 할머니, 소유자가 하거나 조합이 하거나 소유자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 도로포장 사업이죠. 시장구수가 하거나 주공 등이 할 수 있고, 6번 가로주택 사업,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와서 22번, 답 3번이었고요. 23번, 정비사업 조합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본 시험은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다 한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아까 개벌법 50인 이상일 때는 조합은 그러니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거였고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맞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가로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미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를 살리고요. 가로주택 X요. 가로주택에다가 소규모 쓰시고요. 소규모.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은 그러니까 뭐요? 소규모 사업이죠. 가로주택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오의 깡충,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이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추진 조합을 만들어가는 게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그 뭐요? 있죠. 그러니까 가로구역은 소규모 사업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요. 그러니까 재개발, 도시환경 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서류를 첨부해서 시상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읽는 게 더 귀찮고 힘들죠. 그냥 우리가 아는 건 뭐고요? 동그라미 3번요. 개도 3하나 맞게 먹는잖아요. 개도 3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도 3하나. 동그라미 3번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둘째 줄 끝에 4예요 3이에요 3이죠 3이고요 셋째 줄 2요 1이요 1이죠 개도 3하나인 거고요. 그러니까 분자 그걸 가야죠. 동그라미 4번 재건축 그러니까 건동과 전부 33 고사리 그러니까 박삼돌 고사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사승급고요. 주택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시상수의 인가를 받는다. 건동과 전부 33 맞고요. 5번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주제가 세죠. 5년 또한 나서지 마라.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가로주택 소규모 사업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24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수는 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30x, 25, 25이라는데 초점 아니고요. 아무튼 뭐 25입니다. 25를 압니다. 뭐 그런 거 몰라도 관계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을 때는 실제 없이 대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법원 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하여 하며 사승급고요. 여기는 서둘러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해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 고시 했으면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보존 등기인 거고 따라서 다른 등기를 알방쪽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등기 지가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소유권 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뭐 거기에 뭐 몇째 줄이요? 5째 줄에 시작하는 곳에 일체 바로 열고 닫고 붙이시고요. 뭐 없는 표현입니다.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예외 없으니까 일체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데 뭐 일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집어넣어서 뭐 일체 걱정 뭐 의심스럽게 하고 뭐 X 뭐 이렇게 하게 하는 뭐 쓸데없는 함정이고요. 아무튼 보존 등기니까 이 등기가 있어야 다른 등기가 되죠. 다른 등기 못하는 겁니다. 맞죠? 2번 맞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사승급고요.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언제요? 둘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XXX 밤 12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겨줘요? 새 아파트를 퀵으로 보내요? 택배로 보내요? 어떻게 넘겨줘요? 공고, 고시 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고시일 밤 12시 쓰시고요. 고시일 밤 12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즉 특시장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수립한다. 5년 X요. 10년 단위 시간표, 10년짜리 시간표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검토하지 않는다, 권리 있는 거 아니면 검토하고, 행정계획 검토하는 건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돈 있으면 지원 잘 하라고요. 건축 허가 받는 때나 부동산 등기 하는 때, 뭐 어찌고 법에 국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한다, X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도와주자는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그 소유권 이전 절차, 거기만 한번 보시죠. 책 151조요. 그러니까 151조,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기타 권리 이전, 뭐 그림, 공사 완료, 새 지적도 만들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고시한다. 그러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소유권 취득, 기타 권리 이전되고, 그러니까 뚱땡이 화살표 지체 없이 등기해야 된다. 그 그림 위에요.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고시하면 넘어가는 거죠. 언제 넘어가고요. 고시일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시장수, 공사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조학생 승인을 하고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지원계획 정한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 전체 공부에 고시한 후 시장수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고시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3번, 천주교대요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웬가 권리들은 넷째 줄여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된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여기는 서둘러 넘겨줘야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다시 좀 앞으로 가셔서요. 개발법의 환지처분을 보시면 책 100쪽이요. 그러니까 100쪽에 5장 3절 환지처분,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아래 그리며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하면 넘어가죠. 언제 넘어가고요. 공고일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환지처분 공고일 끝나는 때 공고일 24시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 그 한 시점에 환지교부하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테스트당 주인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새 아파트 주인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공적 땅 정의진들이 가져가고요. 동그라미 4번, 넘어갈 게 없으면 밤 12시에 꽉 죽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소는 못 들어간다. 동그라미 6번, 지역권은 남아있는다. 밤 12시에 급작 2번, 청산금도 확정되는 거죠. 아무튼 밤 12시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됐고요. 다시 문제 와서 이제 25번 건축법으로 가시죠. 건축법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러니까 25번 건축법 용어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상,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맞죠? 용도의 숫자 얼마요? 29 쓰시고요. 종류의 숫자 얼마요? 130 쓰시고요. 별별 바닥들을 비상것끼리 130가지 종류, 비상것끼리 29가지 용도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그러니까 거주, 집무 표시요, 작업 표시요, 집회 표시요, 오락 표시요, 급악 표시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맞습니다. 뭐 예전에 시험 한번 나왔고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목적의 공간을 말한다. X. 거주 공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 거실이죠. 그러니까 그 공장 현장 거실이죠. 칸막아 져 있고 내부 외부 구분되고 사람 머무르는 공간들이 다 거실입니다.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곳이 다 거실인 거죠. 뭐 동그라미 3번, 뭐 초고층, 뭐 63층 X요. 뭐 63빌딩도 아니고 63층 X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층과 초고층 몇 층으로 구분되고요. 30층, 50층이죠. 그냥 뭐 동그라미 3번 어디에다가요? 지금 25분 문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30층
50층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층이 30층, 초고층은 50층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유지, 관리란 사성이고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시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멸실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게 유지, 관리래요. 뭐 틀린 글자 없죠. 동그라미 5번. 관계 전문 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공사, 설계와 공사 업무에 참여해서 설계자,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그러니까 첫째 줄에 전문 기술자, 둘째 줄에 전문 기술, 셋째 줄 끝에 자인 거죠. 뭐 틀린 거 없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눈으로 직접 짚어보시면 156쪽이요. 156쪽에 양괄 4번. 고층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습니다. 건축법 첫 뒤에서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고층 몇 층이요? 30층. 초고층 몇 층이요? 50층. 끝났죠. 나머지 읽지 마시고요. 이상한 것들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고층, 초고층, 30층, 50층이면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읽지 마시고요. 그러면 뭐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뭐 이름이 한번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 174쪽 보시면 174쪽에 그러니까 3장 1절 건축 관계자가 있습니다. 뭐 법이 엉망진창 가운데 5명이 있는데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건축 관계자. 누구예요? 빵에 갈 사람이죠. 일 잘하면 빵에 안 가고 문제 생기면 빵에 가야 되고, 근데 빵에 가야 되는데 빵에 가는 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제대로 신경 쓰냐고요. 다음에 세 번째 칸요. 건축주 빼고 그러니까 기술자, 전문 기술자 붙여서 건축 관계자 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 각각 뭐 이름들에 대한 세부 용어들 뭐 표현하지 않았고요. 뭐 그 중에 뭐 동그라미 4번에 관계 전문 기술자 있는데 뭐 됐습니다. 뭐 읽을 필요 없고요. 됐죠? 문제 와서요. 25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 그러니까 26번. 건축법령의 적용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건축물이면 다 건축법 적용되는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가 있고요? 문철수고창이 있죠. 문철수고창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다지정, 문화재. 2번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3번 하천법,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5번 철도, 궤도, 선로가 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답은 4번이죠. 27번이요. 건축법 내용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우리 시험 딱 11,500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회 추가 시험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27회까지 그러니까 11,500자였다고요. 11,500자에서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이지 더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글자 4줄 나온 거예요. 지금 25번이면 긴 지문이에요. 25번이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긴 문제입니다. 왜냐면 동그란 4번에 4줄짜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줄짜리 문제 거의 안 나와요. 3줄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5번까지 나오면 가장 큰 거고, 뭐 23번, 24번 그런 건 아예 안 나오고, 뭐 27번 이런 건 안 나오고요. 뭐 근데 아무튼 뭐 공부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력을 그러니까 함양시키는 데는 뭐 좋은 문제일 수 있죠. 27번이요. 뭐 첫 번째 동그라미.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 콘크리트가 지능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경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115% 범위에서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거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허가권자는 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사정되고요.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그러니까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사정되고요. 위법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큰 두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덩어리로 첫 번째 동그라미 무슨 시설이요? 유락과 숙박이죠. 유학집 서너 장 앞으로 와서요.
168조경. 그러니까 양괄호 2번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덩어리.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작은 1번 위락시설 숙박시설 건축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 에고에고 골치 아프다고요. 못 살겠다고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주거용. 그래서 두 가지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데 여기다가 뭐 그 상습 침수를 넣을 수 없는 거는 그 동그라미 1번에 작은 1번은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상습적으로 침수, 지하층, 주거용은 거기 살고 있는 사는 사람이 주거용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허가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27번 세 번째 동그라미 허가권자는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건축 관련 법들이 엄청 많죠.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습니다. 뭐 어지간한 아주 사소한 건이라도 20개, 30개 법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싹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한다. 그러니까 10일 내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1년에 8만 건, 10만 건 가까이 된다는데요. 건마다 10일 내 회의를 개최해요? 그게 아니겠죠. 10일 이내에 개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매주 정기 회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정기 회의 날짜에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10일 내에 개최한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쉬운. 그동안 이제 워낙 이렇게 뭐 부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바꿔서 쓰자고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사승거고요. 그러니까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일조업을 위한 높이 제한 기준을 120%인 거죠. 120%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뭐 이것 갖고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주택법에서 건물은 통째로 그대로 깡깡하게 놔두고 내부에 이런 판때기들만 옮겨서 쓰면은 내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이 오래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건물을 꿍꽝 손대지 않으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게 있죠. 건물이 길게 간다고요. 장수명 주택이 있죠. 주택법의 장수명 주택과 이제 그런 비슷한 취지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섯 번째 동그라미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승거고요. 건축 중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사승거고요. 공사 현장의 민원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공사 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대지 건축물 붕괴 방지 조치,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시설물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다. 이걸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묻어두게 한 거죠. 안전관리 예치금 어느 정도 183조경 어느 정도 건축을 할 때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요. 공사비의 몇 %요? 1%. 183조경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하는 건축 측에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비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금을 공사비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정도인 거죠. 됐고요. 문제 27번 5개 다 짚었습니다. 다시 와서요. 28번 건축법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그 지역을 물어보는 거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고요. 첫째 줄에 다음 지역 그 해당 지역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두 개 대지 모두가 동일한 결합건축 대상지 지역에 속하여야 하고 문제 아무튼 그런데요. 또 두 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 하나여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범위에 있는 두 개 마침표를 아무튼
법원 판사 문장하고 비슷하네요. 판결문 비슷하게요. 아무튼요,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다섯째 주 끝에, 그러니까 이러한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 발에 있는 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 할 수 있는 바, 결합건축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써져 있듯이요, 용적률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연면적 팔아먹는 겁니다. 또 팔아먹는 거고, 또 뭐 혼자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그림이요. 197쪽 그림 보시죠. A, B, C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똥이가 A 땅, C 땅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길이 있고, 아무튼 이쪽에 큰 길이 있고, 그러니까 찻길이요. 이쪽에 큰 길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그림이요. A 거에다 안 짓고 C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C 쪽이 큰 길이요? A 쪽이 큰 길이요? C 쪽이 큰 길이죠. 임대료가 이쪽이 더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2천. 그러니까 아무리 산수가 안 돼도 그러지 이러고 알고 있을 거냐고요. 이거 끊어서 여기다 팔아서 그러니까 분양 임대를 하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똥이 혼자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적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건 혼자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도 자체가 용적률 팔아먹는 것, 연면적 팔아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TDR 비슷하기도 하고요. 결합건축입니다. 근데 결합건축인데 만약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개똥이는 개똥이라고 치고 A, B, C 각각 사람 이름인데 A하고 C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거죠. 계약을 맺어서 민사상의 계약에 공법의 허가라고 하는 도장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어느 곳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신도시 만든다고요. 싹 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싹 밀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상가, 조금 더 큰 상가끼리 뭐 계약 맺은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만약에 이걸 지금 어느 곳에서도요. 그러니까 PQR이 이걸 체결하려고 한다고요. PQR이 나 요만큼 안 지을게. 너한테 돈 주고 사가. 그래서 요만큼 돈 주고 사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대상 지역은 여기 전체를 싹 밀어버리고 철거를 하고 다 수용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런 계약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이걸 받아줄 필요도 없죠. 유지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 신청 자체를 안 받아준다고요. 그런 곳은요. 지금 보시죠. 다시 두 장 앞으로 가세요. 대상지역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189쪽이요. 189쪽에 1번 특별건축구역 디자인 자유구역 싹 밀어버리고 새로 올리는데 멋지게 지어봐라. 이것저것 멋지게 뭐 풀어주고 적용하지 않고 할 테니까 멋지게 지어봐라. 얘만 지금 신도시인 거죠. 신도시가 여기는 신도시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세요. 190쪽 2번 그러니까 특별 가로구역이 있습니다. 카페거리,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러니까 가게들 있는데 가게 앞에 그 라면 박스 고만 내놓고, 그러니까 맥주 박스 고만 내놓고 거기다가 탁자 대놓고 탁자를 좀 근데 이쁘게 해서 카페거리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있던 곳 손대는 곳이에요. 싹 밀어버릴 곳이에요. 있던 곳 손대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도시가 아니라고요. 3번 건축협정이요. 그러니까 건축협정, 그러니까 개인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서 몇 개 좀 이렇게 받아먹자. 그러니까 인센티브 아무튼 그런 완화 규정 좀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요, 아닌 곳이요. 아닌 곳에만 가능한 거죠. 신도시 대상지 싹 밀어버리고 할 곳에다가 그런 개인끼리 어찌어쩌고 해봐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 넘어와서요. 세 장 넘어와서 197쪽에 4번 결합건축 역시 그러니까 두 명이 어찌고 저찌고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 역시 뭐가 아닌 곳이고요. 신도시가 아닌 곳이고 그 취지를 아시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래서 요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끼리 어찌고 저찌고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집 같은 건 안 되고 상가지역이 초점인 거죠. 그래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28번에 그냥 동그라미 1, 2, 3, 4가 법에 써진 모두 다고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 상업지역
동그라미 2번 끝에 역세권 개발구역, 3번 끝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죠. 여기는 전부 철거가 아닌 거죠. 4번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등등이 있습니다. 5번 투기과일 지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주택법의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뭘 못 팔게 해요? 그러니까 지유와 주택 중에서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뭘 못 팔게 하는 곳이에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거죠. 그게 투기과일 지구 주택법의 목적이고, 네, 그 효과로 도시정비법에서 그러니까 투기과일 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공법이고, 다른 법에 좀 더 이러저런 게 더 걸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성격상 투기과일 지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29번형 건축물 용도와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써져 있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의료시설 위에다가 29 쓰시고요. 그러니까 치과의원 쪽에다가 130 쓰시고요. 지금 그렇게 써져 있는 그것도 좀 잘 찾아내셔야죠. 앞에가 용도이고, 그러니까 뒤에가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종류가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치과의원 동그라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앞에 있는 의료 X요. 의료시설이 아니고 뭐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총포 판매소,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얘는 위험물까지는 아니고요. 위험물은 주유소, LPG 이런 쪽이 위험물이고, 위험물 X,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동그라미 3번 노래 연습장, 식구들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죠. 안마 실소, 맹인분들의 생계를 위한 거고, 이종 근린생활시설 맞죠? 그러니까 3번 맞고요. 4번 동물원에 코끼리 구경하러 간 거죠. 식물원에 바오밤 나무 구경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싸이 코끼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싸이 공연 구경하러 갔습니다. 뭐고요? 그러니까 동물식물 XX 문화 집회인 거죠. 그러니까 콘서트장 문화 집회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그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자동차 X형, 자동차가 아니라 운수 시설입니다. 사람이나 이러저런 것들을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집 157쪽 보시면 157쪽에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아래 표요. 2번 공동주택 아연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 4개층이야 연다 4개층이야. 그 다음에 660 초과와 이하로 구분되죠. 다음 158쪽 3번 1종 근린생활시설, 4번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그 중에 자주 안 나왔던 거지만 이게 있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저쪽 이제 8번에 운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9번 의료시설 병원 입원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8번 운수시설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철도시설도 있는 거고요. 뭔가 실어 나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로 그러니까 주차장, 그 다음에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60쪽에서요. 그러니까 그 문화집회 관련된 동물 관련된 것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그러니까 동물 쪽으로 걸리는 게 오른쪽에 있죠.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그러니까 네 번째 칸, 아무튼 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강아지 깽깽깽, 고양이 야옹야옹, 사람이 가는 의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 동물병원, 그러니까 거기는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코끼리, 바밤나무, 코끼리 같은 그러니까 싸이 구경하러 가는 거죠. 문화집회 시설, 축사, 작물재배사, 이런 동물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 그거면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와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약집이 없는 게 총포 판매소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쓰면 책으로 A4용지 몇 장이 걸리는데 총포 판매소만 빠져 있고요. 됐죠? 자, 29번 답 3번이고, 30번이요.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방법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뭐 글씨 배울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그러니까 이 분수식의 연면적에서 지주 P대 빼준다라고 하는 게 있죠. 동그라미 1번 맞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유소 상판형. 그러니까 그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바닥 면적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그러니까 손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안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 주택의 발코니 등 주택 건축물의 노대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막는 거죠. 몇 미터까지면 올라오는 불은 막는다고요? 1.5m죠. 1.5m요. 그래서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부에 관계없이 노등의 면적에서 노den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 2x, 1.5 곱한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뭐 동그라미 4번 층고 반자 높이가 있는데요. 뭐 층고는 뭐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뭐 다음과 같은 3층 건물이 있다고 치죠. 3층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 지금 그러니까 그 판으로 마무리해 놓은 여기를 이제 반자, 천장,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국어말로는 천정 둘 다 맞고요. 그러니까 외놓말 갖다 쓰는 게 반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외놓말 그대로 또 뭐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아직도 외놓은 말들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요. 줄넘기 할 때 여기에 걸리적거리게 되죠. 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 선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반자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반자 높이 3개 갖고는 이 건물 높이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2개가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2개까지를 포함해야 한 층의 높이가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잡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공간에다가 이 층고 높이까지를 붙여야, 그러니까 이게 요거 3개 하면 요거 10개 하면 10층 건물 높이하고 비슷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치는데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붙는데 우리가 스파이더맨 같으면 여기 붙어서 다니니까 A로 하겠지만,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발바닥 대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B로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층고 방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고, 동그라미 5번 반자 높이는 방해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1번요. 그러니까 건축협정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틀린 것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근데 우리 시험은 계속 한 가지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한 지문에다 많이 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산,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승 그고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사 과반 동의로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작은 전원의 합의로, 마칠 쪽 내는 건 과반 합의로. 그러니까 2번 건축협정 체결 가능 구역으로는 싹 밀어버릴 것은 아닐 거잖아요. 지구단위구역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뭐 존치지역 등이 있다. 뭐 그런가 봅니다. 동그라미 3번 협정 체결할 수 있는 구역에서 두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협정 대상지구로 하는 협정을 정할 수 없다. X요. 협정 체결해서 이것저것 인센티브 얹어갖고 완화 규정 얹어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없다 틀렸고요. 있다. 여기 결합건축도 혼자 할 수 있고 건축협정도 혼자 할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협정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협정 체결 소유자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뭐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땅 산 사람이 나는 도장 찍은 거 없는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란다? 안 되죠. 동그라미 5번 협정 체결에서 둘 이상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한 경우 착공신고 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협정의 폐지인가를 신청.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가 맞죠. 도시정비법 노후불량 몇 년요? 2, 3, 4가 있죠. 20년, 30년, 40년 있습니다. 이 건축법 몇 년요? 20년, 30년이 있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세계 195쪽. 그러니까 195쪽에 양과 4번 건축협정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협정을 폐지하려면 과반 동의를 받아 폐지인가를 받아야 된다. 단 특례를 적용해서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한 경우 그러니까 착공시한 날부터 20년 경과 내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가 있고 한 장 넘어와서요. 197쪽에 결합건축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198쪽 양과 3번 결합건축의 관리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결합건축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또 31번 문제 와서요. 31번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또 뒷내용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